계약을 위해 어플을 다운받아야 되니 뭐 땡땡저축은행.zip 이런 파일을 하나 보냅니다. 자, 이거를 다운받으면 당신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파일을 당연히 다운받는 거고, 파일을 다운받으면 안내드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받는 순간 좆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정보의 비대칭성, 일단은 뭐 대칭이 안 맞다는 거겠죠. 근데 정보가 들어갔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일반인과 전문가 이 사이의 비대칭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가 쪽이 아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약간의 술수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뭐 권모술수라고 이제 많이 나오죠. 네. 모략을 꾀하여 남을 이제 속이는 그런 술수를 부리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어찌 보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거는 법률이니까 좀 넘어가고, 정보의 비대칭성은 사기꾼이 아주 좋아요. 특정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전문직을 위장하여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대출 상담사. 대출 상담사들은 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해주고 나서 난 중개업자니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나가는 듯이 대출 상담도 당연히 중개 수수료가 있다. 수수료를 갈취합니다. 이것도 이제 고객 입장에서 모르면 그치, 날 도와줬는데 당연히 수수료는 들어가야지. 아니면 이 사람 뭐 먹고 살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출 상담사는 그 시스템적으로 이제 금융사나 이쪽에서 수수료가 따로 나옵니다. 보험 설계사랑 마찬가지.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일단 뭐 전문가들, 이제 대출 상담사들이 그 수수료를 고객한테 말해서 또 받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 부분은 불법인데 이렇게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장 크게 이용한 사례는 보이스피싱을 들 수 있죠. 자, 보이스피싱은 일단 전화를 먼저 합니다. 고객이 전화를 먼저 하지 않았는데 먼저 전화를 해요. 먼저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한도가 나왔으니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그럼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한도가 안 나오는 고객인데 전화 와서 한도가 나온다고 하면 솔깃하지 않아요? 번호도 그럴듯한 번호로 이제 전화를 해서 우리는 이제 금융사 담당 직원인데 라는 식의 말로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계약을 위해 어플을 다운받아야 되니 뭐 땡땡저축은행.zip 이런 파일을 하나 보냅니다. 자, 이거를 다운받으면 당신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파일을 당연히 다운받는 거고, 파일을 다운받으면 안내드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받는 순간 좆됩니다. 일단은 핸드폰이 해킹당해요. 핸드폰이 해킹당하면 어떻게 되냐, 진짜 땡땡저축은행 본사로 연결해도 그 보이스피싱범들한테 돌아가면서 전화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땡땡 부서라고 이제 하면서 고객을 농락시키는 거죠. 여러 명이 작정한 거 이제 한 명한테 술수를 쓰기 위해 달려들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보이스피싱인 거를 계속 모르고 진행을 하면 입금 유도를 합니다. 입금 유도를 했을 때 안 하면 되잖아. 쉽게 얘기를 하겠지만 보이스피싱범들은 다 대환을 처음에 들먹입니다. 대환 조건으로 얼마가 나왔으니 이 부분을 대환을 해야 된다. 대환하기 싫은데요? 이러면 대환을 안 하는 조건으로는 진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채권을 대환을 하는데 저희 은행 쪽으로 입금을 하면 저희 은행에서 처리를 해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확인을 하기 위해 대표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핸드폰에 이미 어플을 다운받았으니까. 이거를 근데 미리 알아두면 이 실수에 걸리지 않겠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내가 모르는 정보를 이용해 전문가인 척을 할 수도 있고 전문가일 수도 있고 한데 조금 더 아는 사람이 고객에게 술수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당하지 않으려면 책을 읽거나 이제 영상을 찾아보거나, 요즘은 영상이 너무 대중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좀 겹치는 부분이 약간 범죄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면 그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고 먼저 대응하시는 게 낫겠죠. 결론적으로 그 핸드폰에 이 악성 파일을 다운받아도 입금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금 유도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시면 돼요. 금융사에서 대환을 한다는 것은 금융사 자체 내에서 대환을 해주고 남는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이지 먼저 고객한테 입금을 유도하진 않아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데는.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카카오톡으로 뭔가 파일을 보내서 이거 설치를 유도한다 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이것만 인지하면 당하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말씀드리면서
뭐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는 법까지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